그 거주와 밀림 현상을 겪으신 거네요. 그게 굉장히 어떤 기회 비용을 놓치는 거라고 전 생각이 돼요. 그 노력이 그 배신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원칙만 알면 되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투자가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페니의 쉬운 부동산 투자 상담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모신 분 옆에 자리하셨는데요. 본인 소개, 닉네임하고 간략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천포에 사는 아이디 그린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천포에서 여기 지금 강의를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검색을 하다가 그 네. 사천 한 줍에 그걸 검색하게 됐어요.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가 그래서 고켈님께서 투자하신 그 블로그를 보고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평택에도 살았었어요. 그래서 평택 지역이 이렇게 많이 변했는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변화하는 부분을 좀 공부하고 알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리고 평택이 또 살았던 지역 중에 또 좋았던 기억이 많았던 부분이라 이렇게 스터디에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켈님하고 친구거나 뭐 친척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니신 거네요. 고향이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 삼천포에 거주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 사천 한 줍일 그 고켈님의 그 블로그를 보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사천은 오르지 않을 지역 같거든요. 네네, 지금 사천은 부동산 상승기 때 지나고 하락이 접어들면서도 이제 오르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래서 왜 투자하셨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더 이제 페니님 수업을 듣게 된 계기도 됐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우리 그린델님은 지금까지 뭐 부동산 투자했던 경험이나 아니면 뭐 현재 거주하시고 있는 그 상황이나 또 직업이나 아니면은 자녀분들 뭐 그런 정보를 좀 주시겠어요? 부동산 투자는 해본 적이 없고요. 저는 이제 자금이 없어서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주식을 조금 했었는데 주식은 손실을 많이 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까 수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수도권에 집을 못 샀기 때문에 이제 지방으로 다시 내려온 계기도 됐어요. 그 휴직 기간 동안 이제 휴직도 좀 길게 했었거든요. 자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려와 보니까 이제 그 상승기에 이제 주변 지인들이 이제 다 이제 부동산 어쨌든 한 채씩 자가는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돈을 이제 많이 이제 매도는 안 했지만 그래도 자산이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자가 매수를 하긴 했는데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이제 내려오면서 욕심 없이 둘이서 그냥 지방에서 그냥 살아야겠다 이 생각은 했었거든요. 해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걸 그 충격을 먹고 그걸 매도를 했어요. 매도하셨구나. 거의 본전에 매도를 했는데 지금 그게 오르고 있어요. 어머나. 그게 그러니까 뭐 2억 6천인가. 그 이제 미분양 그건데 지금 3억 넘고 찍었거든요. 그래서 4천은 아직 안 올랐지만 3천분은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까 수업 때도 말씀하셨지만 팔고 후회한 그런 거예요. 유일하게 자가를 가져봤는데 그것만 이제 팔아서 차라리 그걸 전세 주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이제 주위 신축으로 이제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걸 이제 전세를 주고 여기를 이제 입주 시기 때는 또 쌌거든요. 그것도 지금 뭐 예전에는 2억 8천으로 주고 살 수 있었던 것도 지금 또 3억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몰라서 공부를 시작 초기였음에도 몰랐던 부분을 이제 지금은 안 그랬겠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팔면 안 되는 거구나. 혹시 직업이 원하면 이렇게 삼천포 말고 다른 데에서도 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직업 여건이신가 봐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이제
여기 내려오면서도 이제 위에서 이제 경기도권에서 공무원으로 일했었는데 네. 그 지방에 내려오려고 네. 다시 시험을 다시 봤어요. 아, 그래서 움직이기는 어려워요. 아 근데 이제 삼천포에 네, 사셔야 네, 되는구나. 남편도 그렇고 남편은 이제 신청을 하면 남편은 이동 거의는 가능한데 저는 좀 안 다시 되고. 어려워요. 아, 다시 그러셨- 사직하고 뭐 가거나. 예. 제가 들은 말씀에 의하면 네. 경기도권에 사셨으나 네. 이제 집값이 너무 오르고 그러니 네. 지방으로 또 그것 때문에 네, 내려가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영미 씨처럼 그 그것처럼. 거주와 밀림 현상을 네, 겪으신 네, 거네요. 그러시고 또 삼천 그쪽에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 또 직업을 바꾸기까지 하시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그 삼천포에 가신 때는 언제세요? 그러니까 집을 매수한 거 3년이고 4년 정도. 아, 4년 전에. 2019년도에 내려왔어요. 아, 19년도에. 예, 그때 한참 파주에 제가 직전에 살았는데 그 주위에 친구가 거기 GTX 들어온다고 거기에 분양을 같이 하러 가자 그러고 제가 그때 휴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제 내려가려고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가 아파트 하나를 빚주고 팔고 그 다음에 GTX 들어온다는 그 아파트를 청약을 이제 그때는 쉽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다고 그 친구 모습도 바로 보고 야. 남편 지인분들도 많이 주위를 집을 그때 그쯤 청약을 해서 많이 산 시기였어요. 네. 근데 저희는 그냥 저도 이제 쉬고 있고 뭐 투자도 손실도 보고 그래서 그냥 지방 내려가야 되겠다고 하고 내려온 거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지금 자녀는 몇 살이세요? 자녀는 5살, 8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2억 6천에 사셨는데 이게 지금 팔고 나서 3억 정도 올랐으니까 4천만 원 정도 오른 거네요. 그죠? 네. 그래도 너무 속상한데 만약에 뭐 이게 4억이 올랐다 이러면은 네. 진짜 거의 견디기 너무 힘든 상황일 수 있죠. 지금까지는 투자에 대해서 그냥 굉장히 그냥 소극적이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사람들은 다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고 나만 이제 못했다라는 어떤 박탈감이 좀 많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된 계기는 여기 말고도 뭐 다른 공부도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마음 자세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 시작했는지 좀 궁금해요. 마음 자세요. 난 이렇게만 있을 수 없다. 나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해서 나도 벌어야겠다.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집안이 형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우리 가족 말고도 우리 시댁, 우리 뭐 친정 이렇게 같이 이제 자산을 좀 일으켜서 노후에 다 같이 좀 잘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 그러니까 친정하고 시댁 쪽에서도 어떤 투자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우리 그린델님 말고는 별로 그러니까 그린델님 이외에 또 다른 분이라도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 없으시군요. 네. 예.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친정하고 시댁도 같이 이렇게 좀 잘 살고 싶다. 네. 그것도 그거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자녀분들한테 내가 좀 더 보탬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부동산이라는 게 늦은 때는 없거든요, 사실은. 늦은 건 없어요. 아마 1회, 2회 수업을 들으시면서 아마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절대 늦지는 않았어요. 아무도 늦지는 않고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계속 앞으로도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들어가서 꾸준히 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좌절하실 필요나 그런 건 없으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고켈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삼천포에다가 자가를 사지 말고 좀 유망한 곳에 자가를 사야 된다라고 막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냥 잠깐 듣기로는 자가를 거기다가 안 샀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이쪽에다 하는 거는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때는 했었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고켈님처럼 그렇게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많은 기회를 지금까지 놓쳤기 때문에 내가 뭐 원래 삼천포에 살려고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찌어찌 여러 가지 좀 기회를 놓쳐서 삼천포에 했는데 이거를 만회를 하겠다 그러면 내가 소극적으로 삼천포에 하는 것보다 삼천포는 오르더라도 이렇게 다른 데보다 많이 오르는 그러니까 비교적 봤을 때 수도권에 비해서 걔가 많이 오르진 않거든요. 또 비율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삼천포에 국한되지 않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혹시 청약도 생각 있으세요? 청약을요. 그 제가 이제 집을 매도한 것도 이제 청약을 해보려고 매도를 한 거예요. 근데 1순위가 안 되죠.
네. 이제 그것도 나중에 알았는데 수도권은 할 수가 없고 근데 공부 안 한 상태에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할 수가 없고 그 지역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방은 집을 한 채 있어도 1순위가 됐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그 청약 그 강의를 다른 걸 들었었거든요. 이제 단지를 이제 소개해주고 좀 뭐 얼마 뭐 수익 낼 거라 그런 걸 듣고 했는데 그 제가 했던 데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통장도 그냥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예금만 다시 다시 가입한 상태예요. 그래서 삼천포는 이제 6개월만 지나면 어디든 1순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넣어놓기만 하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평택이요. 평택이 네. 꼭 거주자만 청약 네. 가능한가요? 네. 아니 전국 청약 그렇죠.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청약을 하시려면 삼천포보다는 뭐 경기도 쪽까지 더 위로 올라가실 수 있으면 좋지만 또 여기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청약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약이 요번에 청약이 안 된다고 해도 요즘 지금 그 청약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또 줍줍도 가능하시고 그래서 이 서평택이나 뭐 여기 고덕이나 청약할 수 있으면 그거를 하나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그 계약금만 일단 있으면 되잖아요, 솔직히. 예. 그렇게 하게 되면 계약금을 만약에 넣고 청약을 하시게 되면은 입주 때까지 또 다른 투자를 못하는 또 단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좀 이렇게 청약으로 딱 하나를 가지고 싶은지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것들도 좀 매입을 하고 싶으신지 어떠세요? 청약을 이제 고덕은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화양지구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전세를 맞출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사실 하기가 좀 두렵고요. 남편도 설득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제가 투자할 때 남편이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제 판단에 의해서 이게 진짜 좋은 투자가 될지 나쁜 투자가 될지 결정하는 거라 남편 동의도 구해야 돼가지고 하면 고동은 괜찮은데 하양지구는 좀 잘 아직 제가 그리고 공부를 되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이유도 이제 투자를 하려면 내 기준이 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방면으로 보고 있어요. 많이 그렇구나. 제 투자 판단이 섰을 때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싶어서.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만약에 2025년이 입주다라고 했을 때 내가 청약을 하든 줍줍을 하든 간에 계약금 그러니까 뭐 3억대라면 3천만 원 정도를 넣으시고 이제 2025년이 됐을 때 전세를 맞추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전세가 안 맞춰지면 내 돈이 한 1억 정도가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그렇게 위험한 투자라고도 보지 않는 게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1억을 좀 준비해 두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단지 그때 대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추가 매입을 못 한다면 그게 굉장히 어떤 기회비용을 놓치는 거라고 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여유 자금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고덕에 사실 굉장히 여기가 뭐 20억도 갈 것이다라고 앞으로 전망이 좋지만 지금 시장에 앉아서 막 던지는 사람도 사실 있거든요. 고덕 거를.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고덕에 있는 집을 뭐 내가 여력이 된다면 차액으로 뭐 2억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고덕에 있는 집을 좀 시세가 떨어졌을 때 하나를 내가 기회로 하나를 잡아요. 잡고 그러면 내가 이미 등기는 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뭐 갭 투자로 소소하게 여러 가지 시험 삼아서 내가 뭐 하나에 500씩을 투자한다든지 그래서 뭐 서울도 하고 뭐 지방도 하고 이렇게 내가 마음껏 투자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즉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줍줍을 하든 청약을 하시든 2025년에 입주를 해야 되면 그때까지는 내가 이거 이외에는 다른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입주 시기에 내가 뭐 여러 가지 주택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뭐 대출이 뭐 안 나온다거나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취득세가 지금 같은 경우라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네. 다른 걸 투자했는데 걔가 네. 1억이 이상이 올라가 버리면 또 취득세를 이때 네. 당시에 12%나 뭐 이렇게 내야 될 수도 있고 현재 스코어 봤을 때 네. 그런 위험이 사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지금 12월 달에 발표를 하잖아요. 정부에서 뭐 규제 해제에 대한 발표를 듣고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가능하세요? 지금은 실례되는 질문이겠지만. 지금은 이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1억 정도는 네, 가능할 1억. 것 같은데 그렇죠. 2억은 어렵고요. 네, 네. 어려울 수 그래서 제 생각에 네. 2년을 막 기다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등기를 칠 물건을 하나를 하시고, 네. 그죠? 내가 네. 전세를 살더라도 그 이쪽에다가 등기 칠 물건을 먼저 네. 1억 들어간다면 뭐 모르겠어요. 고덕이 막 더 떨어져가지고 혹시라도 네. 1억 가지고도 이 네. 고덕의 새 네. 신도시에 있는 새 물건을 내가 살 수 있으면 네. 좋은 기회를 잡아서 네. 하나 사셔서 네. 등기를 치시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20채 얘기했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그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5% 전세금 들어오는 거 그걸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지금까지 내가 기회를 놓쳤던 거 이런 거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될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삼천포에서 내가 전세를 살아도 이 고덕에다가 내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뭐 월세를 살아도 마음은 편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친 다음에 이렇게 소소한 투자들을 해서 시험 삼아 20채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삼천포에 가셔서 전세를 살고 만약에 기회가 돼서 내가 이쪽 투자가 잘 되고 그러면은 또 뭐 이쪽도 자녀를 위해서 이사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언제든지.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쵸, 살았던 그쵸.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오기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억 정도 되는 걸로 고덕 신도시 안에서 가능하다면 하시고 저는 화양지구도 사실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덕은 이미 올랐으니까 여기에 대한 의심은 없지만 화양은 아직 그 확실한 어떤 그런 수익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기도 너무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쪽 일자리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없고 그다음에 대충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그게 택지지구 개발해가지고 제대로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통 여건도 거기가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다 투자했을 때는 그 등기 칠 때까지 내가 투자가 어렵다는 거 그것 때문에 좀 그게 단점이긴 하지만 그쪽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2년 동안 3년 동안 묶이는 것보다는 빨리 등기를 치고 그 다음에 소소한 투자를 공부하시면서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등기를 치려면 입주 시기에 등기를. 그렇죠. 화양은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다른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투자를 아직 안 해봐서 그 사실 기간이 있는 거는 괜찮거든요. 빨리 뭔가를 하면 좋긴 하겠지만 돈도 더 모을 수 있고. 만약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화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2025년에 입주할 때까지 나는 투자를 안 해도 된다. 난 그때까지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얘기는 간단해요. 지금 그 계약금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때 전세값이 많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한 그때 입주까지 한 1억 정도 내가 현금을 보유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는 없죠. 그거 하니까 궁금한 게요. 지금 이제 화양지구도 괜찮지만 인천 같은 것도 뭐 마이너스 P 이렇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인천도 평택 그래도 고덕은 지제역 있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쪽은 안중역에서 조금 KTX 들어오더라도 조금 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천이나 다른 저는 수도권 전체를 공부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수도권 중에 한 개. 그때 저번 시간에 처음 주택은 제일 그 좋은 걸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랑 너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수도권 전체를 공부해보고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시구나. 저는 이제 송도의 일 때문에 많이 갔어요. 송도 신도시. 거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 10년 가까이 안 올라가가지고 투자했던 사람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가 지금 송도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송도가 좋은 게 GTX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송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고 송도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싼 값으로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저희 애도 송도에 있는 학교를 다니거든요, 지금. 근데 엄마가 혹시 집 살 계획이 있으면 다음번에 꼭 송도를 사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중에 자녀를 키우려면 거기가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얘가 속으로 결혼 생각도 있구나. 항상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항상 하는 애인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제 웃었거든요. 근데 저도 송도를 가보면 그 외국 같아요. 거기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송도 쪽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정말 이번 장이 우리 그 그린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회일 수 있거든요. 확 떨어졌을 때 내가 전세 끼고 하나 잡아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삼천포에 살아도 내 집이 뭐 인천이나 뭐 여기 있으면 얼마나 배부르겠어요. 그죠? 가지고 일단 등기도 빨리 치시면 다른 투자도 좀 더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화양 쪽은 좀 안 내키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차라리 화양 쪽 할 바에는 고덕보다 좀 더 위쪽으로 해서 경기도로 해보고 그렇죠. 그 직주 근처로 그렇죠. 수 있는데 그렇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그러면은 많이 바빠지시겠어요. 수도권에 이제 임장하러 오시려면. 그래서 1월이 방학이라서 그때는 수도권 임장을 다니려고요. 그때는 남편 시험이 1월에 끝나거든요. 시험 때문에 사실 제가 그 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애들 보느라고. 근데 그때는 이제 내년에는 마음껏 이렇게 해주게 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1월 시험 끝나고부터는 임장을 서울로 저희는 이제 서울로 가는 게 편하거든요. 그렇죠.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지하철로 다 가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예, 그래요. 그래서 근데 막 공무원이 되기가 참 어려운데 어떻게 다시 또 그쪽 가서 공무원 시험을 어떻게 그래요? 대단하신. 제가 그 아기 갖고 시험 공부 엄청 열심히 했어요. 조리원들 아기 낳고 떨어지고 이제 조리원 들어가면서부터도 그 안에서도 공부했거든요. 세상에. 하면 그때 부동산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몰랐어요. 제가 그랬으면 지금은 좀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든 그때 열정으로 하면 그쵸. 이제 아는 또 친한 언니도 이제 부동산 공부를 먼저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연락하다 했는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애들처럼 이제 공부하는 거라는데 진짜 못하겠대요. 다니고 이런 거. 근데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 보거든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 아들 셋 엄마의 부동산 공부인가? 그 김유라 씨가 쓴 책 혹시 보셨어요? 못 봤어요. 빌려놓고. 빌려는 놓으셨어요? 저는 그 책을 읽고 되게 막 감명을 받았던 게 그분이 은행에 근무하셨는데 정말 피같이 저축한 돈을 펀드 이걸로 다 날려가지고 그래서 진짜 막 정말 정말 막 피눈물 나는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아들이 셋인가 그래요. 그래서 아이를 막 재워놓고 공부하고 그걸 다 정리하고 쓰고 블로그 올리고 뭐 굉장히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의 투자를 100% 다는 모르지만 책에 나온 투자를 보니 그렇게 투자로는 성공하지 못하셨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서울이나 경기도가 항상 이렇게 상승장일 때 그분은 지방에서 이제 사시는 곳이 그곳이다 보니까 그곳에다가 투자를 하셔서 그렇게 뭐 처음에 사서 이렇게 올랐고 뭐 이런 걸 예를 보여주는데 정말 이만큼씩 올랐어요. 그래도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게 아니라 그 공부한 걸로 책도 쓰셨고 뭐 강의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전에서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그 자기가 읽은 책 투자한 시간 대비 돈 번 거를 환산을 다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1시간 독서한 내용이 얼마만큼의 경제적 수익으로 돌아왔는지 그걸 다 계산을 해내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이 노력은 어디 가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분은 애기 없고도 맨날 8월에 제일 손님 없을 때 임장을 다녔대요. 그렇게 그때 가면 그 부동산 그 소장님들이 막 환영해 줬대요. 손님이 없을 때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열정과 노력 때문에 그분이 지금은 정말 그 노력이
그 배신하지 않는구나 네,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진짜 예, 그렇게 이제 노력할 준비가 딱 되어 있으시니까 공부도 잘 하셨지만 또 지금은 또 이런 공부가 또 필요한 시기일 때 잘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 공부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해보니까 예. 너무 다양하게 알아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칙만 알면 네. 되지 않겠어요? 네. 내가 뭐 차익으로 샀다 네. 팔았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월세나 전세가 뭐 이렇게 계속 나오는 구조만 만들어서 그거를 시간, 그 인플레이션 대비 시간 속에서 내가 그 시간에 기대어서 한다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투자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에서 알려주시는 것처럼 하는 게 좀 저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리스크도 크지 않고 리스크가 안 큰 게 싼 걸 딱 사는 거를 그렇죠. 내 돈 많이 안 들이고 대신에 사팔사팔하지 않고 시간을 길게 할 수 있게 하게 되면 뭐 아무리 하찮은 집도 이 인플레이션은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천이 안 오르는 곳인데 거길 왜 샀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천이 한 2017년 정도에 한번 이렇게 쑥 꺼졌었더라고요. 그 그래프를 보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때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고 그 굉장히 부동산 상승이 되는데 거기만 정말 무슨 외딴 섬처럼 안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산 거예요.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한 지역만 비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방을 투자하시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하고 서울 쪽을 투자하시게 된다면 뭐 아파트가 아니라도 아직 오르지 않은 것들. 근데 월세나 전세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궁금하신 적 있으세요? 근데 제가 투자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삼천포에서 이제 분양을 하면 계속 욕심이 나요. 그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근데 그걸 안 하는 게 맞다는 건 아는데 계속 욕심이 나요. 이제 실거주가 지금 사는 집이 전세가 계속 오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 1년에 뭐 몇천 원 모았는데 전세금으로 지금 떼주게 생겼으니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카톡방에 지금 우리 아파트 매물이 나왔는데 살까요 말까요 한번 올렸었거든요. 수도권에 사는 근데 저는 그래요. 지금 그 사천에다 삼천포에 사게 되면 한 3억 정도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 3억이 저희 아파트 매매가고요. 신축이 이편안이 신축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했는데 4억대. 그것 때문에 얘네 준신축이 2개가 있는데 같이 조금 올라요, 맞아요. 올라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그게 참 신기한 게 새 아파트가 들어온 옆에가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삼천포에 집을 안 살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거냐면 자, 삼천포에다가 내가 3억짜리, 4억짜리를 사게 되면 실거주도 해결되고 거기도 안 오르지 않으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원님이 서울에 집을 사면 그럼 8%를 내야 돼요. 취득세를.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 서울 쪽에 집을 살려면 그렇게 사시고 요번에 12월 달에 뭐 취득세를 풀어주는지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취득세 이슈 말고는 삼천포에 내가 집을 사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거기 실거주도 하실 거고. 예, 제가 이제 삼천포인가 거기에 왜 이편한 막 그 엄청 그 분양 크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 그 뱀의 머리가 되라고 어느 지역이든 제일 좋은 아파트는 누구나 다 그 동네에서 선망을 하는 곳이고 그런데 내가 여력이 된다면 거주하면 너무 아이들이 실거주를 해야 될 거라면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 좋죠. 우리 집이 제일 좋으면. 그때 상담해 주시는 거고 그렇죠. 집을 그래도 괜찮은 거 해야겠다. 그렇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의 어떤 방향이 세워지면 저는 삼천포에도 당연히 실거주니까 어차피 전셋값은 올려줘야 되는 거고 하다 보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얘가 입주대가 되면은 이 준식축도 더 오르죠. 입주대가 이제 분양했는데 얘가 올랐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편한 세상이 언제 입주죠? 2026년이.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 되면 여기 더 올라요. 그러니 어차피 내가 그쪽에 거주를 하려면 실거주 하실 거면 필요하시죠. 근데 이제 취득세 이슈가 있으니까 그죠. 그거 사고 여기에다 8% 내면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 거면 먼저 그걸 하고 삼천포에 사는 게 맞다라고 전 봐요. 또 다른 거는 어떠세요? 다른 거는
다 물어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이제 한 번만 더 나오시면 되고, 네. 근데 방학하시면 네. 조 짜가지고 네. 서울이랑 네. 이렇게 다 네. 잘 돌아다니시면서 네. 좋은 물건 하시고, 네. 저는 부동산 공부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냐면 네. 그 우리가 사팔사팔 하려면 정말 좋은 지역을 네. 보고 네. 단기간 내에 수익도 내야 네. 되고 그런 네. 거지만 네. 뭐 오르는 어떤 속도에만 차이가 있지 네. 이게 시간을 두고 보면 다 오르는 아, 거거든요. 네. 예. 네. 그렇다면 네. 내가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네. 최소한의 리스크를 지면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네. 내가 투자를 줄인다는 거는 돈을 많이 투자 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내가 그 팔 때 그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생각하면 그 시간 내에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근데 길게 가져가면 그런 리스크가 또 없는 거고요. 아, 네. 예. 저 깜빡했는데요. 네. 하나 더 있었어요. 네. 경매가 다음 주에 있는데요. 네네. 진주에 아. 제가 과제로 하면서 네. 이제 그 혁신도시에 네, 그, 진주. 예,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뭐 유찰이 이제 돼가지고 지금 매매가가 6억 9천에 이제 매물이 나오는데 뭐 최저가가 5억 3천 정도예요. 그래서 네. 계산해 보니까 양도세가 비싸서 뭐 수익금이 많지 않은데 수익금 한 바로 매도된다면 한 4천만 원 정도 되고 만약에 그걸 이제 수도권을 포기하고 그걸 이제 장기로 가져가면 그 전세금을 이제 뭐 5%씩 하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그걸 할지 말지. 얼마가 들어가세요? 전세하고 하면은? 전세하면 1억 정도 이게 투자금이 들어가요. 그렇구나. 그 근데 대출을 그- 안 받아봐가지고 그렇죠. 예, 그 정도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내 돈이 1억이 들어가도 네. 경락 대출을 받고도 1억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이 경락 대출을 받고도 대출이 70% 네네네. 정도 지금 대출이 없으시니까 네. 다 풀로 받으실 수가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지금 삼천포에 사시는데 네. 진주에서 출퇴근 가능하세요? 만약에 제가 삼천포 사는데 사천으로 학교를 옮긴다면 가능한데 남편은 뭐 남해에서 가기 때문에 좀 멀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실거주하기는 어렵네요. 네, 실거주는 어려워요. 거기는. 네. 그러면은 애들이 크면 그 고등학교를 만약에 진주로 간다면 이제 애들이 좀 공부를 해가지고 간다면 실거주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활 반경에 속하는 거죠. 삼천포에서 내가 조금 좋은 학교를 간다 그러면 진주가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네, 사천은 가까워야 한 20분이면 가니까 사천 지역으로 또 학교를 옮기면 가능은 해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좀 비싼 아파트더라고요. 많이 오른 아파트더라고요. 갭이 엄청 3억인가 2억인가 많더라고요.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9월 이후부터 매물이 없더라고요. 거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가 전세값도 많이 좀 빠졌나요? 그 진주가? 전세가 어떤 건 5억 3천에 됐고 어떤 건 4억 5천에 됐고 어떤 건 3억 얼마. 3억 얼마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 갱신권 써서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4억 5천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투자를 들어가실 때는 전세값을 가장 낮게 보고 내 투자금을 생각해서 무리가 없으면 들어가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삼천포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에 사신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진주가 또 그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내가 실거주도 아이들 좀 크면 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괜찮으실 것 같은데 단지 전세값이 또 많이 빠졌으니 전세값을 최저로 보고 그 차액이 내가 가능하면 괜찮다고 시험 삼아 한번 입찰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에 올린 걸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시뮬레이션 굉장히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꼼꼼하게. 원래 숫자를 싫어하시진 않나 봐요.
숫자 좋아해요. 제가 하는 업무도 숫자 많이 관련돼 그렇죠. 있어가지고. 웬만큼 숫자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은 그렇게 네. 시뮬레이션을 잘 안 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이 시뮬레이션 이렇게 내가 하는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올렸구나. 근데 신기하다. 어렵더라고요. 예. 하신 거 되게 작성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저 예. 해보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요. 예. 넘버 포비아라고 전 네. 숫자를 보면은 경직되고 네. 이렇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동산을 하다 보니 네. 정말 하다 보니 그런 네. 계산을 제가 어느 날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숫자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막상 내가 이 수익을 어떻게 내야 되며 네. 뭐 이렇게 네. 아니면 이미 한 거를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복귀해보는 차원에서 해보면 네.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네. 제가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걸. 어렵죠. 근데 과제를 진짜 해야 되는 것 그쵸, 같아요. 예. 해보니까 네. 그거 안 했으면 그렇게 뭐 위험이라든지 장단점 알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시구나. 수업도 정말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알려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경매, 네. 주임사 이런 거 다. 네. 그래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너무 저는 이제 네. 이렇게 좀 네. 이렇게 뭐라 그러나 얄팍하게 가르쳐 주는 네.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저는 네. 제가 이제 이 수업의 얘기를 네. 독서 이걸로 네.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오늘의 수업을 제일 좋아해요. 세 번째 이 독서로 인해서 네. 어떻게 돈도 벌며 네. 자신의 어떤 걸 바꿔갈 수 있는 건지 그게 저는 네. 되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네. 그게 돼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잘 되면 네.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도 네. 되게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네.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글 쓰는 거 네. 그런 건 좋아하세요? 원래 엄청 싫어했어요. 네. 블로그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쓰게 된 거예요. 다이어리도 전혀 안 쓰고. 네. 그러셨구나. 네. 그래요. 아무튼 2023년도는 네. 정말 큰 변화를 네. 갖는 그런 네. 해가 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